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 오는 길 춥지 않으셨어요? 네,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겨울이라는 게 예. 겨울답게 추워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네, 오늘 날씨 체감 온도가 영하 네. 22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시장도 지금 20년 만에 가장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시장도 얼어붙은 만큼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시장 이슈로 꽉꽉 채워서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체크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산타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탄 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 산타가 언제 길을 제대로 찾을지, 내년엔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올해 시장 마무리와 내년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테슬라가 연말 할인 행사를 통해서 판매가를 낮추겠다고 했죠. 우려만 깊어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장의 주안점이 될 것 중 하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겠죠.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작가님께서 주제 자막을 써주시는데 네. 이 시장에 상처받은 마음을 또 그대로 녹여내 주셨습니다. 네. 사탄 랠리다, 속타 랠리다.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만들어 내시는데 대내외적으로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슈들만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락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어제 발표한 주식 양도세 네. 유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의 충격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 연말 좀 어떨까요? 이렇게 한산한 시장이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식 양도세 그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들 특히 이제 코스닥에 있는 내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10억 이상의 지분을 근데 내가 혼자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해서 10억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들고 있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또 부담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요인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아요. 예. 미국 증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지금 좋지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우두커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인데 내가 그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종목을 갈아타면 됩니다. 돈 되는 종목으로. 예. 제가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도 그러고, 특히나 일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이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알려드릴 공략주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연말 물량 폭탄도 네.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시장에 임해야 될지 또 다음 주에 뭔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이슈 같은 경우는 배당이죠, 배당. 예. 이제 배당 우리가 폐장일이 이제 12월 29일, 11월 30일 날 폐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으려면은 이제 폐장이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배당에 관련된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이 보통 금융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배당을 좀 많이 줍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5% 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에서 삼성증권이 예전에 현금 배당을 5.5%까지 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중에서 특히 재무 구조가 좋고 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증권주들이 좀 바닥권에 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현금 배당으로 5.5% 정도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특히 우량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둔다면 배당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배당을 내가 받기 싫다.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는 매도를 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주, 금융주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초에 또 어떤 리스크가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네. 이 테슬라가 또 연말이라고 일부 모델을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간밤에 또 테슬라가 두 자릿수로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전기차 수요 부진 현실화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은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자동차 할부, 내가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저도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이제 올해 그 추석 때 자동차가 급발진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탔던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내년에 8월 달쯤 저한테 인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공급이 해소돼가지고 당장이라도 저한테 차를 가져가래요. 그런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 올해 연초에 이자보다도 무려 4배 정도 비싼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내가 자동차 리스나 할부할 때는 이자를 2%대 냈던 이자를 지금 제가 어제 리스를 해보니까 9.6% 이자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는 10%에서 12% 정도 달라 하거든요. 굉장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한 1억짜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6개월 할부하더라도 이자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난 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해도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412달러에서 이번에 130달러를 깼거든요. 예. 그러면 412달러에서 반토막이 206달러인데 그 206달러를 떨어져 가지고 140달러도 깼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테슬라가 자동차가 안 팔리면 이제 공급하는 2차 전지 배터리나,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빠질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런 종목을 팔아서 전체적인 시황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고버스 종목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코스닥 시황이 안 좋았는데 저는 코스닥의 시황을 아마 내년에 한 1, 2월 달까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스닥이 빠지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내가 갈아타시면 코스닥에서 손해 볼 것을 내가 손해 안 보고 그 종목을 올라가니까 손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시장을 좋다라고 방향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갑자기 인식 전환을 하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다라면 또 박병주 매니저가 또 박병주 주식도 너튜브에서 또 자세하게 거기에 따른 전략을 또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기차를 얘기를 한 김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을 담으셨어요. 네. 댓글창에서도 우리 또 본인님께서 노수님께서 2차 전지 장대 음봉 여러 개 맞으니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는 좋은 뉴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렇죠. 또 요즘은 2차 전지 언제 반등할까요? 밖에 비도 오고 내 계절에도 비가 온다. 이런 안 좋은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2차 전지주가 이제는 좀 주도주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조정다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올라야 된다. 예. 그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안 좋다 그러면 또 기분이 상하시죠. 근데 현실이 예. 하락하는데 전문가가 오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문제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할부 금융 이자가 4배나 올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그러니까 내년에 8월 달에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당장에 차를 가져가래요. 차를 서로 취소해버리니까.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비싼 이자를 내기 싫어요. 뭐 자동차 있어도 되고 안 해도 없어도 뭐 그러더라고. 비싸면 전 그렇다면 내가 택시 타면 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저도 저와 같은 심리를 하는 그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건 이제 현실 문제고.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410에서 지금 반토막을 더 내서 빠진 거는 자동차가 안 팔릴 것을 말하죠. 그러면 전기차가 안 팔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것들이 다 납품 단가를 하나 압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전기차 가장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루시드라는 전기차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유럽에 그 투자를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그 회사 주가도 $40가 $8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공급가의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SDI 그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패턴이 자 보시면요. 이 종목이 주가가 저점에서 75,000원짜리에서 80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 패턴이 이렇게 헤드앤숄 여기 왜 첫 번째 골짜기를 넥라인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넥라인을 올려서 두 번째 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넥라인을 깼죠. 다시 들어 올리다가 밑으로 지금 12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있죠. 요게 전형적인 이제 삼중 천장형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A 파동이고요. 그다음에 속임수 B파,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력한 이제 C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패턴도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412에서 그 $206를 깬 $150더 깼단 말이죠. 그러면 2차 전지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저는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올라간다고 말해야지 왜 빠진다고 말하냐. 근데 지금 뭐 할부금융 시장도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그러면 2차 전지가 빠지면 우리 시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인버스나 아니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즉 ETF 종목으로 이렇게 잠시 갈아타면 내 종목이 빠질 때 그 종목 사면 오르거든요. 그런 전략도 있다는 것도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각을 내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이런 채권 출신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오늘도 시장 대비 선전을 했습니다. 시장 하락할 때 해지성으로 오르는 경향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을 이어갈까요? 네, 지금 요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런 SCI 평가 정보나 고려 신용뭐 그런 거는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한, 요즘에 부동산값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내가 샀어요. 비싼 금리에. 근데 이제 변동 금리에 따라서 이제 내가 3%대 이자로 샀는데 갑자기 이자가 또 10%대 오르니까 갚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못 갚은 사람들에서 이제 추심하는 게 SC 평가의 정보나 고려 신용 정보인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오르게 좀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즘에 보험회사를 또 오릅니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그다음에 한화생명,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를까요? 이런 회사들은 내가 이제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보통 국채에다 투자하는데, 예전에 국채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채가 2% 이하였거든요.
근데 국채가 지금 지난번에 4%까지 왔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오히려 물 만나 물고기처럼 이제 국채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그 안에서 보험주들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빅 이슈들 짚어봤고요. 또 우리 메이저님이 항상 시장 보수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략을 잘 짜주십니다. 지난주 공략주였던 동구바이오제약 이번 주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9.44%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니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을 제가 지난번에 공략을 했었는데, 네. 자, 이 종목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종목을 공략하는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나 하면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동구바이오가 주봉을 보시면은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2월 26일 날 고점이 16,000원이었었어요. 16,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 종목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었어요. 즉 재무 구조가 적자가 아닌 흑자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일봉을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잠잠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지난번에 2월 14일 날 거래량이 평소보다 20배 이상 거래량 터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주가가 16,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많이 빠졌고 실적도 대비 저평가 됐으니까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한다면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나서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는데 재료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이제 요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처럼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2, 3일 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점 눌리면서 공략한다면 단기간에 10%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옵니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9.44% 수익 잡아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시장에서 황금정략 공략주가 또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탐구해 오시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우리를 전략적으로 지켜주실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우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름이 참 예쁜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연우란 종목은 이제 연우란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가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연우라는 회사의 지분을 55%의 지분을 인수했어요. 올해 여름 정도 인수했는데 연우라는 회사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화장품이 들어가는 그런 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죠. 즉 우리나라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더라도 간격을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또 KTX를 타더라도 간격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백신을 맞고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전혀 우리 코로나가 아닌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중국이 최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수혜주가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가 되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올해 11월 달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우란 종목의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자, 연우 같은 경우도 주가가 2015년 때 그때 주가가 49,500원대에서 최근에 12,35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간이 8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방금 우리가 수익을 거뒀던 동구바이오 제약처럼 계속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전번에 3주 전에 거래량이
936만 주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번 주 거래량은 131만 주로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매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봉을 보신다면 여기서 쭉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매물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달 정도 눌림목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선 근처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18,700원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그 1차 목표가 21,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우는 목표가 21,000원과 손절가 16,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우라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만큼 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전망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화장품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클리오 같은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선방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화장품주에 조금은 수혜가 돌아올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조만간에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일단은 국민들한테 그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해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들도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주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오직 중국만이 현재 안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거기 모멘텀이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이 그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정책적인 그 부분들을 내년 그 3월 초에 중국 전인 대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매니저님과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 이외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무료 방송은 쉬고요. 대신에 박병주 무료 밴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너티브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이제 연말 때 전략하고 그리고 2023년 대장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튜브에서 박병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포트를 더욱더 든든히 채우실 수 있도록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월에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 종목 잘 골라올 테니까요.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주 MBN골드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